시청자 여러분, 일요일 아침인데요. 여기 충청남도 서산시에 왔습니다. 서산시에 우리 이완섭 시장님하고 우리 서산을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고성욱 TV 시청자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고성욱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주 보고 계신가요? 예, 저하고 오늘 같이 이렇게 좀 찍게 돼 있는데요. 제가 출연하는 이 TV 많이 좀 봐주시고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산 많이 사랑 부탁합니다. 근데 이 서산이 무슨 뜻이에요? 서산의 이 서자가 선역 서자가 아닙니다. 예, 상서로울 서자. 이 임금왕변에 예, 메스한자 어조다이자가 들어가는 상스럽다, 복되고 길하고 좋다. 아주 좋은 그 의미가 있는 이 서자입니다. 네. 그 서산이라고는 이 지명에 이 상서울 서자가 들어가 있는 곳, 서울에 서초가 있고 또 다른 곳이 또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땅 지자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땅의 모양이 산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 땅이 상서롭다. 이 서산이라고 하는 곳이 상서로운 땅이다. 그래서 그 이름값을 하는 것인지 몰라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 가진 게 없어요. 물산이 아주 풍부하고 육해공을 예. 다 가지고 있고 살기가 좋은 그런 곳이 한마디로 예. 기후도 온대성 기후에다가 사토질에다가 자연재해도 별로 없고 농업, 축산업, 수산업, 1차 산업이 전부 다 골고루 있고 또 산업 단지도 있고 기업들도 많이 있고 해서 도농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 예.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뭐 골고루 갖춰져 있고 해서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사실. 그래서 너무 부족함이 없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무엇을 하나 크게 띄우기가 어렵습니다. 골고루 다 띄워야 되니까. 너무 다. 그 팔방미인이란 말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사실은 쓸모가 없다는 건데. 땅의 팔방미인. 이 서산이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보물 같은 보석 같은 이 땅을 잘 다듬고 갈고 해나가는 것이 이제 저한테 주어진 과제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면서 그 보석을 더 보석 가치가 있게끔 만드는 거. 예. 그게 바로 서산입니다. 이게 서해안과 면에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있고. 이 선역 서자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예. 그게 아니고 상서로울 서자. 그렇습니다. 예. 예. 정말 모든 걸 두루 갖춘 곳이 예. 바로 서산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서쪽이니까 서해안이 있으니까는 일몰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일몰도 좋죠. 일출이 좋습니까? 일몰도 좋고 일출도 좋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서산하면은 동해에서 해가 뜨고 서해에서 해가 진다고 그러니까 네. 서산,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보면 또 서쪽에 있으니까 네. 해가 진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셔요. 글쎄요. 예. 서산하면은 선역서자를 쓰는 걸로 알고 있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 제가 드렸고요. 네. 일몰이 참 아름다운데 뭐 간호람 쪽에서 이제 주로 그런 얘기 하는데 간호람이 서산에 있군요. 예. 근데 우리 서산은 일몰도 아름답지만 일출도 아름다워요. 해가 지기도 하지만 해가 뜨는 곳입니다. 우리 서산에 이 통합 브랜드 캐치프레이즈가 해 뜨는 서산이에요. 해 뜨는 서산. 해가 지는 서산이 아니라 해 뜨는 서산. 이게 참 이해가 좀 안 가시죠? 그러니까요. 예. 얼핏 보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할 텐데 우리나라 지도만 놓고 보면은 동쪽에 있는 동해, 북호, 강릉, 울릉도 무슨 뭐 독도 이쪽은 동쪽 해가 뜨는 곳, 반대로 이쪽 서해안 쪽은 해가 지는 곳.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몰이 좋은 곳.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우리나라 지도만 놓고 볼 그런 시점이 아니잖아요.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그럼요. 예. 지구본을 놓고 보면 우리 서산과 마주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중국이잖아요. 중국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동쪽이네. 우리는 독도 울릉도보다도 더 가까운 동쪽이죠. 그러네. 해 뜨는 동쪽 맞잖아요. 해 뜨는 서산. 그래서 해 뜨는 서산이다. 예. 어디서 바라보느냐 관점의 차이지. 우리가 서산의 서쪽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지도만 놓고서 이 낙인을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산은 해가 지기도 하지만 해가 뜨는 곳이다. 모든 부분에서 발전하고 나아지고 융성하고 도약하고 좋아지는 그런 의미가 더 중요하죠. 예. 서산은 그런 서산을 지향을 하는 것이고 그런 서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서산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것이 이 해 뜨는 서산이고요. 2016년 4월 4일 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해 뜨는 서산이라고 캐치프레이즈가 서산. 그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짤막하게 함축적으로 아주 잘 표현했다라고 해서 그런 평가를 받은 거죠. 그렇군요. 이 서산으로 들어오면서 그 고속도로 좌우가 다들 진짜 지평선 같이 쫙 평야가 펼쳐져 있더라고요. 예, 아주 좋죠. 그것도 오다 보시면 그 또 목장 아마 그 부분도 보셨을 거예요. 서산 목장, 한우 목장. 서산 구경이 있는데 구경 중에 또 포함이 돼 있거든요. 8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근데 시장님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있는 이곳 있잖아요. 이게 호수인데
저게 저 연꽃입니다. 연꽃밭이네요. 예. 근데 이게 바로 아파트 단지가 쫙 있는 거 봐서는 시내 한가운데 같은데요? 시내 한 복판이죠. 어. 예, 아주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네. 다른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예. 서산에 오시면 꼭 한번 들러가시고는 아주 아하. 핫한 곳이고 명소죠. 예, 도심 속에 이런 호수공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글쎄 말이에요. 좋겠습니까? 이 고양시 있잖아요. 예. 그 일산 호수공원이 일산 호수공원. 유명한데 예. 일산 호수공원만 해도 시내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좀 떨어져 있죠. 네, 조금 이제 외곽으로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네. 그래서 가려면은 이제 뭐 차 가지고 가서 주차 시켜놓고 뭐 이래야 되는데, 예. 여기는 전혀 다르네요. 예, 여기 아주 좋습니다. 좀 물레방아도 좀 좋지 않습니까? 네. 중앙호수공원이네요. 예. 그래서 아주 여기가 한 2007년도에 이렇게 네. 조성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조금씩 업그레이드 오고 있는데 네. 아주 뭐 시민들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거 너무 좋습니다. 좋겠어요. 예, 새들도 이 날아들고. 주변에 예. 이게 아파트 단지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그냥 걸어서 2, 3분이면은 이 호수공원에 오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야, 예. 기가 막히네. 뭐 주변 한 바퀴 돌아도 운동도 되기도 하고, 네. 버스킹도 하기도 하고, 뭐 네, 공연도 네. 하고, 아. 뭐 다양한 그 쓰임새로 쓰이고 있어서 휴식 공간이기도 하고, 네. 아주 없어서는 안 될 곳이죠. 그리고 이 호수가 조금, 글쎄요, 좀 만만해 보여요. 그러니까, 좀 좁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 한 바퀴 도는데 그렇게 뭐 힘들 것 같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산책 나와서 한 바퀴 쓱 둘러보기도 아주 좋은, 편안한 곳이네. 예, 이게 한 850m 가장자로 돌면 예. 트랙이 그 정도 그러니까 1km가 되는데 채 안 되는 거네요.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저쪽 밑에 좀 이따 가보시면 알겠지만 네. 조금 이 임시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예. 거기를 좀 덮어가지고 좀 넓히고 조금 광장을 넓히시려고? 넓히고 예. 아래쪽은 이제 주차장을 또 이렇게 확충하고 해서 음. 조금 이제 더 나아지게 될 겁니다. 근데 연밭이 진짜 좋네요. 예, 얘들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예. 뭐 좀 이렇게 좀 정리하면 네. 금세 또 이렇게 나와요. 아하.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시민 여러분들. 여기 팔각정도 있네. 예. 저 올라가 봐요. 그러시죠? 예. 예. 고성국 TV 이렇게 나온다니까. 예. 나오셨어요? 예, 건강하시죠? 예, 아주 여기 안녕하세요. 바람이 시원하네요, 아주.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여러분, 중앙호수공원 한가운데 섬처럼 되어 있는 여기에 이제 팔각정이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잠깐. 근데 여기 앉아서 보니까 더 좋네요. 너무 좋죠? 예. 보면 눈이 볼수록, 시원해져요. 예, 보면 볼수록 또 시원해지고 네. 마음이 평안해지고 아마 그럴 겁니다. 음. 밤엔 더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이 야경이 이렇게 약간 있어가지고. 조명도 해주세요? 예, 조명이 있어가지고 아주 보기가 아주 좀 삼삼합니다. 이 서산이 뭐 모든 걸 다 갖췄다 그러는데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역시 사람이 좋아야 그 모든 게 의미가 있지 않아요? 서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서산 분들 아주 순박하고 예. 다 좋으신 분들이죠. 원래 뭐 서산, 서산 하잖아요. 서산. 예, 그 이름 속에서 그 단어 속에서 그 어떤 말투 속에서 이미 정감이 벌써 묻어나지 않습니까? 예. 서산은 말 그대로 때묻지 않은 곳이고 어찌 보면 도해지에서 좀 벗어나 있어서 그 도해지보다는 시골풍의 어떤 그 순박한 이런 예. 부분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죠. 예, 아주 다 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일로 오려면은 그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서산에 예. IC로 내리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수도권이나 다름없어요. 어찌 보면 별로 시간 안 걸릴 것 같아요. 별로 안 걸립니다. 서울에서 여기 오기 전에 서울 거치는 시간이 더 걸리죠. 그렇죠. 서울 외곽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그렇습니다. 걸려요. 그 뭐 고속도로 타면 네. 바로 뭐 1시간대 바로 오니까. 아하. 예. 서산. 그러면 여기 서산 분들은 어떤 생업 하세요? 다양한 부분을 다 하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 하시는 분들, 또 축산업 하시는 분들, 네. 수산업 하시는 분들 골고루 이렇게 돼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농업이 아무래도 크고요. 네. 우리 서산이 이제 농업적인 측면에서 전국적으로도 세 손가락이 안에 들어가요. 아, 그래요? 이 평야 넓은 평야도 그래요. 전국 아주 세 번째. 평야가 넓어요. 예. 예. 평야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쌀 생산량도 쌀이 많- 전국에서만 아. 세 번째 되기도 아하, 하고 예. 농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특화돼 있고 네. 축산업에서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특히 이제 한우 같은 계통. 아하. 예.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소들의 대한민국 소들의 아버지 소가 서산소. 아, 그래요? 예, 우리 한우 개량 사업소라고 아마 내려오시다 보면 목장 보셨죠? 네. 거기에 한우 개량 사업소가 있는데 시수소들을 관리하는 곳이 이제 한우 아하. 개량 사업소라고 거기가 있어가지고 예.
그 소 한 마리가 한 15억, 20억 이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소를 하나 키워내려면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에 그 성환 예, 네, 예, 종축장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게 일로 온 거예요? 종축장하고는 또 다르고. 아, 또 달라요? 예, 또 우리 한우 개량 사업소라고 그래가지고. 아, 한우 개량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제 소속으로 네.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축산업이 또 이렇게 유명하고 서산 한우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서산 한우를 기억 좀 해주시고. 네, 그 브랜드로 좀 만드셔야 되겠네요. 브랜드화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예. 서산 그리고, 한우. 예. 그리고 이제 뭐 수산업도 또 골고루 바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기업도 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 인류 기업이 한 13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뭐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롯데케미컬, LG화학, KCC, 오, 현대모비스, 예. 뭐 현대트랜시스 등등 뭐 인류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다 들어와 들어와 있네요. 있습니다. 다 들어와 예. 있고 SK온 뭐 아하.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크고 작은 기업들 하면은 500개가 넘고 이렇게 뭐 그 개념수로 하면 2,000개가 넘고 해서 예. 기업 도시입니다. 아하. 예, 서산에 예. 대해서 기업 도시라고 하면 갸우뚱 하실 텐데 네. 벌써 이렇게 기업 도시화가 돼 있고요. 네. 산업단지가 또 많이 이렇게 포진돼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특화가 돼 있고 네. 또 이 역사, 문화, 예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하. 예, 이 내포 지역의 어떤 그 문화예술의 중심지였었기 때문에 네. 과거에 고수관, 뭐 박만춘, 뭐 신정순으로 이어지는 계보까지 이어지는 예. 그런 그 전통 민요 판소리 등등 이런 우리의 것도 우리 서산이 이제 중심지가 되고 네. 그래서 지난해에 국립국악원을 우리가 유치했어요. 아, 예. 네, 전국에 국립국악원이 네 개밖에 없어요. 음. 네 개밖에. 전북 남원, 뭐 그다음에 전남 진도, 강원 강릉, 네. 부산 그 네 개밖에 없는데 아하. 우리가 이제 충청권에서 네. 국립국악원을 네. 유치를 했습니다. 음흠.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 서산이 내포의 중심이기도 하고 그런 그 전통적인 문화 예술에 대한 네. 어떤 그 정수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라는 아. 것이 이제 인정이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 예술 또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서산이라는 곳이 과거 조선시대 때 조선 팔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 팔도의 최고 이 책임자 수장 병마절도사라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충청 병마절도사가 있던 곳이 또 우리 서산 여기에요? 해미읍성. 아, 해미읍성. 네, 해미읍성이 그 1421년에 이제 축성이 완료됐는데 네. 그때부터 1651년 저 청주로 이설되기 전까지 230년 동안 충청 남북도를 아우르는 이 병마절도사가 있었던 아하, 곳이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서산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그 중요한 요충지였었고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 이런 것도 볼 때 빼놓을 수가 없는 곳이다. 그 해미읍성은 제가 몇 번 내려온 적이 있는데 네. 예, 한번 여기 서산까지 왔으니까 거기라도 잠깐 같이 들려주시면 아, 좋겠네요. 가시면 좋죠. 예. 예, 아주 저 좋아요. 예. 해미읍성. 해미읍성에서 또 우리 이순신 장군이 네. 초급장교 시절 1579년 35살 때 초급장교로 또 10개월간이나 근무했었어요. 아, 이 거북선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아하. 해미읍성에서 10개월간 근무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그걸 역량과 구상을 자질이 했어요? 참 예, 이렇게 돼가지고 예. 그런 것들이 녹여져서 거북선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산하고도 가까우니까 예. 이순신 장군의 흔적들이 이 일대에 맞습니다. 예, 많이 있는 곳이네요. 예, 예. 그런가 하면 여기가 또 그 천주교 신자들 순례지로도 유명한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해미에 해미 국제 성지가 있는데 네. 2020년 11월 29일 날 국제 성지로 이 선포가 됐죠. 네. 지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에 30개 국제 성지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교황청에서 교령으로 국제 성지가 이렇게 인정이 된 곳은 15개. 아, 그 중에 우리 그중에 해미 하나입니까? 국제 성지가 들어가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대단하네. 아시아에는 2개밖에 없대요. 어허. 필리핀에 있고 우리 네. 해미 국제 성지가 있고 2027년도에 이제 세계 청년 대회 천주교에서는 가장 큰 행사죠.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지가 있기 때문에 교황님이 또 오시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또 미래 또 계획이 좀 돼 있고요. 예. 그 천주교 신자들이 그래서 여기 뭐 하루 좀 걸어서 하는 도보순례 예. 이런 데로 순례길. 솔매성지랑 해미성지 이렇게 해서 예. 순례길로 걷던데 예. 예, 그렇게 이런저런 걸로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뭐 숙박시설이라든지 뭐 또는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될 텐데. 예. 숙박시설이 이제 앞으로 확충을 시켜 나가야 될 그 과제 중에 하나고요. 아, 예. 예,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미 국제 성지에 천주교 순례객들도 이제 오시게 될 것이고, 네.
그런 순례객들뿐만 아니라 예. 일상적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예. 그런 숙소도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천주교 차원에서는 이번에 이제 숙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 시에서도 또 충청남도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서 그런 그 대회를 겨냥을 해서 또 네. 해야 되기도 하고, 그와 더불어서도 이제 아주 우리가 숙소라든가 이런 것들 앞으로 관광을 지향하기 때문에 국제 크루즈선도 뜨거든요. 아, 크루즈가 떠요? 네, 여기에? 우리 서산이 예. 대한민국 7대 크루즈 도시가 돼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금년 5월 8일 날 어버이날 아니겠어요? 예. 그 어버이날 기점으로 해서 6박 7일간 일본의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대만의 기륭시를 거쳐서 부산으로 입항하는 6박 7일간 일정으로 이미 한번 취항이 됐어요. 아하. 예. 그리고 이게 일반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 5월 달에 또 한 번 또 그 크루즈는 뜹니다, 크루즈가. 한 5,000톤급 정도 되나요? 11만 4천 톤급인데요. 11만 4천. 11만 4천 톤급,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배 네. 길이가 290m예요. 엄청 큰 거네. 네, 이 높이가 그 빌딩이네, 저 빌딩. 아파트 11층 높이 이렇게 아, 그렇지. 되고 승무원이 1,100명. 아니, 서해안이 간만차가 커가지고 뻘도 있고 그래서 큰 배가 못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예, 근데 우리 서산 대산항이 예. 그게 특장점이 그거예요. 아, 수심이 그렇구나. 깊어가지고 음흠. 평균 수심이 12m나 되고, 아, 대산항 아주, 쪽이 그렇군요. 예, 아주 깊은 예. 데는 40m나 돼서 네. 한 15만 평, 20만 톤급은 그냥 들어올 수 있게끔 이미 다 검증이 아하. 끝났어요. 아, 예, 그러네. 그래서 예, 그 앞으로 이제 크루즈 모항 개념으로 떴는데, 네. 모항보다는 준모항이나 기항지가 좋잖아요. 그렇지. 가면서 잠깐 들렸다가 사람들 내려놓고 좀 둘러보게 하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밥도 먹고 돈도 그렇죠. 쓰고 일단 내려야지. 물건도 사고 여기. 내려야 되잖아요. 예, 내려서 뭐 예. 반나절이라도 둘러봐야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호수공원도 이 상태로 놓으면 안 되고 아하.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대산항에 크루즈가 들어오면 이런 해미읍성이라든지 요 시내 예. 중앙호수공원으로 오는데 어느 정도 걸려요? 여기 대산에서 우리 쪽 시내권으로 한 30, 40분이면 들어오기 아, 3, 40분. 때문에 예. 여기 도심 한가운데는 이 호수공원, 음. 삼길포, 그 대산 쪽은 삼길포, 아, 부석 그래요? 쪽으로 가서 이제 간호람이라든가 간월도 네. 거기, 그다음에 해미읍성, 예, 운산 쪽에 이제 마이르 삼존상이라든가 네, 또 네. 목장이라든가 이게 저도 이제 크루즈를 이번에 한번 타고 가보니까 네.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그래요. 그 정도만 내놓으면 네. 사람들이 이제 관광이 그렇죠. 돼요. 예. 우리 서산 관내에서는 그런 게 충분히 되고 바로 인근이라면 뭐 태안도 갔다 올 수 있기도 하고, 아하, 그러네. 그래서 예. 크루즈 기항지로서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다. 아하, 제가 예.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예. 사실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어느 항에 이제 정박을 해서 한 반나절 정도는 그 시간을 예, 예.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예. 이동하는 시간 왔다 갔다 해서 예. 1시간이면 예. 나머지 서너 시간 얼마든지 즐길 딱 수 좋아요. 있죠. 예, 우리 아, 서산 딱 좋네. 충분히 됩니다. 아주. 예, 음. 예. 실제적으로 그 크루즈의 선장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그때 한번 왔었잖아요. 아, 예. 여기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봤겠죠. 아. 아주 뭐 충분히 여력이 있는 곳이다, 매력 그러네요. 있는 곳이다라고 그러네요. 얘기하더라고요. 예. 특히 서양인들 입장에서는 이 해미 성지 같은 데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죠.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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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크루즈가요. 요즘 이제 여행 추세가 다 그렇게 되면서 크루즈 승객들이 사실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유가, 기왕이면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이 내려서 몇 시간이라도 있어야 돈을 쓰지. 현재 맞습니다. 그리고 그 크루즈 여행을 다니는 분들은 예. 그 다녀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주로 이제 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분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왔다가 쓱 가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골고루 살펴보고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가기도 하고 사가죠. 사진도 사가죠. 찍고 해서 예. 또 이렇게 SNS에 올리잖아요. 아하. 그럼 또 홍보가 또 자연스럽게 되는 맞아요. 것이고 예. 돈 안 들이고 홍보맨들을 이제 확보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 크루즈가 여행의 백미더라고요, 한마디로. 맞아요. 예. 한마디로 여행의 백미고 관광의 종합판. 아직은 종합이에요. 우리 국민 일반 수준에는 약간 좀 거리가 있게끔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생각의 어떤 그 폭을 좀 넓혀야 돼요. 예, 그럼요. 예. 여행의 맨 마지막이 그 크루즈 여행이라고도 합니다. 예, 아주 저도 이번에 많은 것을 보고 좀 느꼈습니다. 좀. 아하. 예, 예, 예. 이 크루즈항이 들어오는 그 정박지 또는 저 기항지가 되면 그 국제도시가 바로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우리가 이제 크루즈를 벌써 내년 치면 2번 뜨는 거니까 네네. 이미 국제도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국제성지가 이미 지정이 예. 됐기 때문에 또 국제도시고. 네.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 서산은
국제 도시다. 음. 우리 서산 시민들은 국제 시민이다. 아하, 제가 그런 예. 얘기를 하죠. 예. 또 아까 당진 말씀하셨는데 네. 당진 솔매성지하고 또 연결해서 그렇죠. 그렇게 이제 또 순례길도 연결이 되기도 하고 네. 우리 서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산, 태안, 뭐 당진, 홍성, 예산 이쪽 언저리에 있는 도시들끼리만 하더라도 네. 관광 그 명소들끼리 그렇죠. 이 그렇죠. 루트가 되거든요. 예. 굉장히 뭐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인구는 어때요? 우리가 18만 1000명 정도 되는데 네. 인구의 어떤 합계 출산율로 보면 1.01이거든요. 아, 그래요? 1 넘어요? 네, 1 넘습니다. 2022년도 1.21이랬었는데 아쉽게 좀 약간 떨어졌어요. 또 떨어졌는데 전국적으로도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떨어지기도 있고 그렇죠. 대한민국 전체가 합계 출산율 0.78인가 이렇게 되는데 예. 지금은 더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서산도 조금은 떨어지는 추세는 있지만 네. 전국에서도 세 번째로 합계 출산율을 볼 때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것만 상당히 해도 높은데 대단하네요. 그것을 뭐 자만할 건 아니고요. 예. 계속 인구가 또 줄어들지 않도록 고민이 많이 이제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 지방 다녀보면 제가 이제 지방 투어를 쭉 하다 보면 10만 넘는 도시는 좀 다르게 보여요. 거의 네. 18만이나 된다 그러니까 이거 네. 굉장히 많이 사시네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계되는 수치는 18만 한 1000명 정도 됩니다만은 네, 네. 유동인구로 따지면 여기 정주에서 활동하는 인구? 유동인구까지 하면 20만 명이 넘었어요. 하하, 2, 3만 예. 명이 뭐 유동인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늘상 그래서 20만 도시입니다 사실은. 그런 도시치고 20만 인구 도시치고는 굉장히 쾌적하고 깨끗하고 또 편안하고 좀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여기서 보면 그런데 예. 조금 저쪽 대산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성현 지역이 또 있습니다. 예. 완전히 새로운 신도시가 생겨가지고 아. 거긴 뭐 완전히 이런 그 고층 예. 아파트로 막 이렇게 빌딩 숲을 이루고 있는데 아하. 굉장히 도예지의 모습을 더 느껴지죠. 대산 네. 쪽은 또 공장들이 많겠네요. 네, 그쪽은 이제 석유화학 단지가 네. 이제 포진돼 있어서 그쪽 단지에 또 가보면 어마무시하죠. 서산이 이런 곳인가. 또 아하. 바로 옆에 이제 바다가 있기도 하고 해서 산업도시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게 이상하게 이제 그 예전 옛날부터 무슨 관광지처럼 이런 도시가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예. 그냥 서해 쪽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당진도 그렇고 그렇죠, 서산도 그렇죠. 그렇고 예. 예, 서천까지. 맞습니다. 근데 막상 예. 와서 보시면 이게 사실상 수도권이고 엄청난 그 공업 기반 시설들이 쫙 돼 있고 예. 인구가 많이 살고 예. 예. 사실은 이 정도면은 뭐 재정적으로나 이게 거의 자족 도시라고 할 만한 그런 규모와 이런 그 예.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 같으네요. 예, 우리 이제 서산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예전에 조미미 가수가 서산 갯마을 노래도 예. 있었고. 그러니까 갯마을로 예, 그러다 보지. 보니까 그런 인식이 선입견이라든가 고정관념이 많이 박혀 있어요. 아니 그 노래가 서산을 알리는데 당시에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제 갯마을은 아니지. 갯마을은 뭐 한 부분에 아주 일부분에. 근데 이렇게 한 20만 그 상주 인구가 생활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이 주거 여건 얘기할 때 교육 문제하고 또 의료 문제하고 예,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럼요. 네, 예. 그건 어떻습니까, 서산이? 이제 교육, 우리 이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 교육. 둘째, 의료. 네. 이 두 가지만 잘 갖춰지면 인구 증가 요인에 아주 가장 근접한 거죠. 그래서 가장 또 살기가 좋은 것이고, 의료 문제와 그 다음에 이런 교육 문제만 잘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네. 국민들은 더더욱 그쪽으로 인구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예. 서산도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뭐 어디에 뒤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료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구 그런 비율이라든가 이런 실단이라든가 이런 걸 본다면 취약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서산 의료원이 네. 일반 의료원하고 좀 달라요. 근데 서울대학교 병원 어떤 그 교수님들이 내려오셔서 진료도 하고 예. 의료원이 굉장히 그 종합병원급수로 그래요? 굉장히 커나갑니다. 이 예. 뇌혈관이라든가 심장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성일종 개념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예. 굉장히 지금 확충이 되고 있고 증축도 지금 하고 있어서 의료 서비스가 좀 많이 좋아지고 또 중앙병원이라고 있어요. 종합병원. 네. 그 의료 계통에는 서산 의료원과 의료원과 중앙병원이 하나 있네요. 중앙병원이 예. 또 있고 해서 그래도 뭐 열악한 부분은 적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움은 이 소아과
전국이 다 비슷할 텐데요. 아이들이 예. 안 나니까 아이들이 출생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아과 의사들 배출이 적잖아요. 하하,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의사 확보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소아과만 조금 더 이렇게 좀 확충이 된다면 정말 좋을 텐데. 예, 산부인과 소아과 쪽은 워낙 중요한 필수 의료 예, 영역인데 예, 지금 뭐 정부 차원에서 이게 의료 개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기다려 보셔야 예, 되겠네요. 예, 예. 그 시민 안전 관련해서는 어떤 뭐 특별한 그 사업이 있습니까? 예, 안전은 우리 삶의 기본이죠. 예. 예,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죠. 저도 이제 늘상 우리 직원들한테도 강조하는 게 행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도로 시설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네.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챙겨봐라. 안전 매뉴얼 이런 부분들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점검하고 을지 연습이라든가 이런 때도 네. 먼저 있었던 계획 같은 거 그대로 선례답습으로 한 게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뭔가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끔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늘상 하고 있고 또 중대재해처벌법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으로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 지나다니다가 조그만 시설물 같은 것도 또 영조물 어떤 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세세하게 항상 이렇게 좀 제가 현미경 좀 들여다보기도 하고 뭐 생활을 하듯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보통 저 충청도 분들은 말이 느리다 그러는데 서산분 맞으세요? 저는 너무 시장님? 빨라서 문제예요. 저는 이제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얘기하다가 이거 속도를 줄여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러셨어요? 아니면 제가 좀 성격이 여쭤보면은 성격이 좀 화끈하고 느리적거리는 거 싫어해요. 밥 먹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서 뭐 평상시 걸어 다닐 때는 걷는 게 아니라 뛰는 수준이에요. 지금은 좀 많이 좀 순화가 됐죠. 저한테 맞춰주셨구나 오늘. 그 누구랑 같이 걷다 보면은 항상 한참 가다가 서서 또 기다려야 되고 아주 그랬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좀 보폭이 좀 늦어졌죠 이제. 시장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공무원 했었죠. 저는 뭐 예. 공무원 계속 어느 쪽에 했어요? 총무처에 그 7급 공무원 합격해가지고 네. 군대 제대하자마자 한 4개월 한 보름 공부해가지고 운 좋게 합격이 돼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철도청에서 한 2년간 근무했고 책발령을 그 다음에 이제 총무처로 가가지고 계속 중앙부처 내무부가 나중에 합해져가지고 행정자치부가 되고 지금 행정안전부가 되어 그럼 있는데 행정부 공무원 출신? 행정안전부에서 한 28, 9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광화문에서만 세종로 근무하다가 제가 고향이잖아요. 여기서 모시고 있던 시장님이 낙마를 중간에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보궐선거 나와서 시장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또 시민들이 뽑아줘가지고 지금 두 번째 임기? 아니 두 번 했고 세 번째는 시민들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조금 재충전하면 좀 쉬어라 해가지고 한 4년간 쉬었죠. 그랬어요? 쉬고 이제 다시 충전된 몸으로 충전된 몸과 마음으로 지금 다시 삼선에 지금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네. 뭐 다시 법적으로는 3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3번 할 수 있어. 그게 괜찮더라고요. 그 중간에 한번 이렇게 좀 시련을 겪으면 그 당시에는 어려울지 몰라도 이게 다시 처음부터 세 판 할 수 있는 거거든. 초창기에는 한 밤 9시쯤 넘으면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전화를 받으면 이제 시끌시끌해요. 그 무슨 전화인가 하면은 지금 술 먹다가 시장님이 이번에 당선됐는데 이번이 3선이기 때문에 이걸 끝나느냐 아니면 계속하냐 아니면 지금부터 다시 3번 하느냐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그럼 직접 물어보자 해가지고 전화 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초창기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요. 중간에 몇 번을 했건 지금 시작하면 지금부터 3번 하는 거예요. 연속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는 건 시민들께서 결정해 주실 일이고 앞으로도 2번 더 할 수 있다니까 왠지 공무원들 표정이 좀 이상하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시민들도 좀 표정이 그런데 시민들은 좋아하는 것 같으네. 일요일도 이렇게 일하세요? 평균? 일요일이 없죠. 일요일이 없어요. 월, 화, 수, 목, 금, 뭐 이렇죠. 오늘 같은 날이 이제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날이 그래서 조금 행사가 조금 덜 있고 토요일 날은 뭐 아주 행사 처음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있고 늘 행사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에는 이제 뭐 태풍 수해 때문에 뭐 휴가도 다
반납하고 이제 단체장들이 고생하시는데 예. 막상 그게 지나가면 이제 9월 중순 찬바람 불 때부터는 각종 축제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이제 예. 축제가 더 많아져요. 그거 진짜 신경 쓸 일 많죠. 근데 저도 이제 이게 처음이 아니고 벌써 이제 세 번째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 몸에 익히고 이제 그 몸에 익힌 것도 익힌 거지만은 일상적인 것처럼 돌아오다 보니까 네. 당연시 돼가지고 예. 뭐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질 않아요. 9월, 10월에 네. 우리 서산시가 하는 축제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추석이 이제 지나가고 나면 네. 바로 예.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예. 2, 3, 4, 5 4일 4일간 동안? 예. 예. 해미읍성 축제가 있습니다. 아, 해미읍성 축제가 있구나. 아주 해미읍성 축제는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지난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로컬 100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네. 지역의 매력적인 부분들 네. 100가지를 골라서 이제 이렇게 선정하는 건데 아하. 축제 부분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예.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시, 대전 아울러 가지고 해미읍성 축제가 딱 하나 들어갔어요. 아, 충청권에서 네. 해미읍성 로컬 축제 딱 100에. 하나. 예. 아. 그래서 지난해에 해미읍성 축제가 이제 20번째 맞았는데 제가 완전히 틀을 바꿔가지고 네. 환골 탈퇴시켜서 정말 새롭게 했었어요. 네. 그게 잘 주요가 돼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아서 한 25만 명 이렇게 즐기고 갔는데 어허. 올해는 작년에 한 것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새롭게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국 TV 보시는 분들은 10월 2일에서부터 10월 5일까지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손해보는 일이에요. 가족 단위로 오셔서 어허. 추억을 만들고 체험을 하고 멋진 이 장에서 같이 어울리시면서 아마 후회 없는 아마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서울에서 일단 서울을 벗어나면 1시간 거리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해미읍성 쪽을 가면 주차 시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정비가 잘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왜 요즘은요 떠나기 전부터 주차 문제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거든요. 뭐 주차 문제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예, 크게 저희들이 걱정 안 잘 하셔도 준비할 돼요. 테니까요. 그리고 밤에도 또 즐길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지난해도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올해는 더 야경도 더 즐겁게 하면서 아하, 그리고 네. 자동차를 몰고 오실 거 아니겠어요? 네. 굳이 이제 숙소가 어려우면 차가 있을 테니까 또 야경도 보시고 가시면 되니까 뭐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손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요. 그리고 읍성 주위에도 정비가 잘 돼 있고 저 먹거리나 이런 것들도 비교적 잘 돼 있는데 예. 다만 요즘 이제 지방에 축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바가지 때문에 그 원성을 네. 사는 일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네. 예. 우리는 그런 그 바가지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바가지 다 깨쳐버렸어요. 깨질 바가지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됩니다. 예, 제가 자, 보증해드리겠습니다. 10월 2일부터 예. 4일간 6일까지 5일까지. 예, 5일까지 해미읍성 잔치, 해미읍성 축제.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리굴젓 축제가 또 부산. 어리굴젓이 있구나. 부산면찌개 또 있고, 좀 전에는 뭐 우럭 축제가 좀 지나가고 이렇게 했는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축제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이제 찬바람이 솔솔 불면 우리 천수만 쪽에 오시면 됩니다. 아, 천수만에. 부성면 쪽에 있는 창리 쪽에 있는. 철새? 예, 거기 이제 버드랜드라고 있는데, 네. 거기 오시면 철새를 또 볼 수 있고. 천수만 철새 예, 기가 아주 막히지. 기가 막히죠. 예. 대한민국의 흑두루미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회인데 2만 마리 정도 날아들어요. 아하. 근데 70%인 14,000마리가 우리 천수만 쪽을 찾습니다. 내년 10월 31일부터 10월 4일까지 네. 아시아 조류 박람회가 또 열려요. 아하. 우리 천수만 그쪽에 그 버드랜드 일원에서 네. 전 세계에서 한 30여 개 나라가 또 아마 올 겁니다. 아하. 그런 곳으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네. 찬바람이 날 때는 버드랜드 오셔가지고 버드랜드도 투어도 하시고 또 후아디 영상도 좀 재밌게 보실 수도 있고 정말 또 후회 없이 그 둥지 전망대 또 올라가면 바다도 보이고 들판도 보이고 날아가는 새들도 보이고 정말 도해지에서는 볼 수 그러네. 없는 좋은 풍경을 볼 이 수가 있죠. 천수만 철새는 꼭 한 번씩 보실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천수만을 보시다 보면 그 옆에 간월도도 있고 어리굴젓 예. 축제도 막 끝났을 테니까 야, 저 어리굴젓 좋아하거든. 아, 예, 그러시죠. 어리굴젓 밥도둑 아닙니까? 밥도둑이에요. 예, 밥도둑이죠. 이 서산에 오시면
무조건 복을 받아가신다고 아하, 생각하시면 그래요?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산의 이 서자가 상서울 서자가 상서울 서자다. 복되고 길하고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왔다만 가셔도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예, 시장님. 예. 그 안 오면 후회한다고 하는 그 해미읍성 축제 예. 우리 살짝 먼저 한번 둘러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그럼 예, 가시죠. 그쪽으로 예, 가시죠. 예, 그럼. 예, 예. 자, 해미읍성에서 뵐게요. 예. 근데 아까 여기 우리 팔각정으로 오면서 약간 좀 편안하고 좋지만 약간 좁은 듯하다 그런 말씀만 드렸는데 요거 좀 넓혀서 좀 그렇게 할 계획 혹시 갖고 계세요? 아,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오시는 분들이 너무 좋다. 그런데 조금 오밀조밀해서 좀 아쉽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셔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돼서 늘상 그 고민하다가 우리 저쪽에 보면은 이제 임시 주차장이 있어요. 아, 저쪽에? 저 차들 서 있네. 네, 저 예, 아래쪽에 예. 차 서 있는 곳에 거기가 이제 지금 포장도 안 돼 있고 먼지가 펄펄 날리는 거기인데 한 예. 12,300평방미터 그러니까 3,600 한 30평 정도 조금 돼요. 땅이 좀 얕으네요. 낮게 돼 예, 있죠. 낮게 돼 있어요. 거기 예. 주차를 하고 있는데 어. 제가 다니다가 저기를 덮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이 높이에서 딱 덮어버리면 예. 넓은 3,630평에 이제 광장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겠네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착안을 해서 여기를 덮어가지고 광장을 만들되 아스팔트를 아스콘을 까는 게 아니라 초록 광장 잔디를 심어가지고 푸르른 광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잔디 광장으로. 예, 그리고 이제 예. 가장자리에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이런 인프라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확충을 한다면 정말 그 규모가 괜찮겠다. 예,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그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저기가 이제 그 약간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예. 땅이 한 3,000평이요? 3,630평. 예. 그 주차장 저쪽 편에 이제 상가 건물들이 쫙 상가가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럼 거기까지가 광장으로 확장이 되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바로 광장에서 좀 쉬다가 잠깐 그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데서 이 광장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되겠네요. 예, 그럼 바로 예. 이제 거기 평평한 데다가 주차장도 그럼 그 밑엔 주차장이니까 예. 먼지 나는 거 그대로 덮을 수는 없잖아요. 아하. 다시 이제 잘 주차장 멋있게 잘 만들고. 그럼 지하로는 주차장을 그대로 쓰게 하고 지하도 이제 또 하나 만들어야 예, 되고 예. 기왕에 덮어버리면 나중에 또 공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래를 위해서 지하 주차장을 하나 파고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을 또 잘 정리하고 그 위에 그 이게 위에? 덮어버리니까 3층 구조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러네. 현재 있는 면적을 3배로 쓰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예. 녹색 초록 광장을 만들고 주차장은 주차장 나름대로 확충을 해서 한 450여 대가 이제 편안하게 안전하게 될 수 있고 예. 이렇게 하면은 시민 모두에게 누구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고 그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별로 안 예, 들어가요? 일단 뭐 들어갈 돈은 들어가야 되겠죠. 예, 예. 이 땅이 일단 우리 예. 땅이에요. 시 땅이에요? 예, 우리 시 땅이에요. 예, 우리 시 그렇구나. 땅인데 땅값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네. 뭐 공사비가 이제 한 50억 정도, 예. 60억 정도 되는데 네. 우리 땅값을 딱 빼면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계산해 볼 때 빼면 한 274억 정도 나와요. 네. 그게 이제 순수하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걸 다 건설비? 만드는 데 들어가는데 274억에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네. 주차장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아하, 도지사님이 예. 한 50%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아하. 그러면 거기서 한 50% 빼면 저 절반 정도 한 되니까 130억 갖고 할수 있겠네. 150억 예. 이하로 해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그게 이제 조성이 되면 지금도 뭐 여기서 좀 하긴 합니다만 각종 공연이라든가 그러네요. 뭐 버스킹이라든가 아이들 사생대 뭐 글짓기대 그림대회 또는 뭐 농산물 특판전 뭐 열린 음악회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잔디광장이 뭐 여러 가지 그 유용한 문화예술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러겠네요. 뭐 굉장히 좋아지겠죠. 김태형- 시민들도 지금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 돼요? 제가 지금 이제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 이제 심사를 네. 거쳐야 돼요. 네. 그게 아마 10월 중으로 이제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진행을 하면 공사 첫 삽을 내년도 한 상반기쯤에 떠가지고 한 1년 정도 공사를 하면 2026년도 상반기에는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지 않겠나. 2026년 상반기 1년 예. 반 그러니까 1년 반 후면은 저기에 그렇습니다. 잔디광장이 생긴다. 예. 야, 그때 오면은 또 달라와 보이게.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때 또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찍어주세요. 미리 예약해놓고 가야 되겠는데 1년 반 후에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촬영합시다. 당진에서는 지금 우리 호수원 부러워해가지고 어허. 당진에서도 또 호수원 만든다고 지금
얘기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오성환 얘기 시장이 들으셨죠? 예, 오성환 예. 시장이 호수공원 얘기를 하더라고 어젯밤에. 예. 그 여기 가서 배우셨나? 여기 뭐 많이 보러 왔다 가셨어요, 늘 직원들도. 아 그래. 그저 김태흠 지사가 꼭 산타크루즈 같으네. 아주 필요한 곳에 예산을 또 이렇게 투입을 해주시는 분이니까. 예. 예. 그래.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저 서산시 이완섭 시장님하고 예, 서산의 자랑, 대한민국의 자랑, 해미읍성에 나왔습니다. 지금 뒤로 보이는 저 성이 해미읍성입니다. 네, 진남문이죠. 예, 해미읍성의 진남문. 이게 이제 남쪽이 모양이에요. 정문과 다름없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 읍성 앞에 이렇게 저작거리들이 쫙 있었을까요? 뭐 아주 옛날에야 이제 일반 우리 시민들이 사는 동네였을 것 같고 그 전에는 여기가 바다였었어요. 아, 여기가 바로 네, 바다였어요? 여기가 전부 다 바다였었기 때문에. 그럼 지금 다 매립된 거예요? 네, 그럼요. 아, 네, 이게 그렇구나. 바다가 돼 있었기 때문에 외구의 침입이라든가 외적 예. 침입 이런 건 막기 위해서 여기다 성을 졌단 말이에요. 예. 예. 그 이후에야 이제 나중에 이제 민가가 됐지만 그 전에는 다 바다였었죠. 아, 보통 우리나라 성은 다 산에 짓는데 산성인데 네. 여기는 이제 몇 군데 안 되는 이제 평지, 평지에 평성. 예, 읍 소재지에 읍성이죠, 이제 읍성. 예. 짓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가 전략적으로 중요했다는 곳이죠. 예, 3대 읍성 중에 하나죠. 저 순천 나간읍성, 네. 고창읍성, 우리 해미읍성. 이 원형이 가장 잘 보존돼 있고, 아.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 둘레가 한 1.8km 정도. 이게 예. 읍성이 저 위에 걸어갈 수 있잖아요. 예. 성 위가 말 타고 달릴 정도의 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게 이렇게 성을 쌓는 거예요. 저 위에서 말 타고 달리면서 막 지휘도 하고 뭐 전쟁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성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건 뭐예요? 지금 아, 뭐 여기는 공사... 지금 여기가 네. 이 해미읍성이 해자성이에요. 이 아, 원래 여기가 해자였어요? 해자가 있어, 해자가. 아하. 해자가 있었어가지고 복원 사업하느라고 저쪽은 이미 발굴이 다 끝났고. 아, 저쪽이. 예. 요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쪽에 지금 해자 발굴하느라고. 그럼 앞으로 작업 중에 이제 있어요. 여기 해자를 조성합니까? 예, 요걸 좀 하려고 그런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야, 그것도 기가 막히게. 예, 이게 해자를 가진 예. 성이 없어요, 우리 국내에. 글쎄. 아마도 예, 저 우리 처음 봐요. 이게 유일할 겁니다. 아마. 아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서 이걸 발굴 작업해서 이 둘레가 전부 다 해자로 돼 있어가지고 네. 외적이 침입할 때 일단 못 들어오게 막는 거고 그다음에 또 탱자나무 저기 지금 저기 지금 탱자나무인데요. 아, 저거. 가시가 예. 있잖아요. 예. 이 가장자리에도 탱자나무. 저게 그게- 울타리 예.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탱자나무 지자를 써가지고 지성이라고도 합니다. 해미성을 탱자성, 지성. 근데 막상 성 안에 들어와 보면 굉장히 넓어요. 예, 이게 한 6만 평 정도 됩니다. 음. 이 안에는 예. 민가가 있었고 학교가 있었고 학교도. 예, 면사무소가 있었고. 아, 옛날에 그렇게 있어요. 예, 예. 학교 면사무소 예. 기억나요. 예, 그러게 그럼 70년대 아주 옛날에 이 해미 읍성 그렇죠, 시절에는 예. 여기에 관가가 있고 그럼요. 민가도 살고 예. 면사무소도 있었고 해서 그냥 삶의 터전이었었는데 70년대 네. 요건 이제 복원하면서 다 이제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지금 현재 모습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 10월 2일부터 저기 5일까지 예, 여기서 이제 축제가 이 펼쳐집니다. 안에서 축제를 합니까? 예, 아주 넓고 좋잖아요. 좋네. 아이들 맘 놓고 뛰어놀고 연날리고 체험하고 예.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무했던 곳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그 강무, 태종대왕 강무도 있기도 하고 아하.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그러네요. 전통적인 그런 축제뿐만 아니라 젊은 요새 세대들에 맞는 뭐 EDM 파티 같은 이런 것들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죠. 예. 근데 시장님 이제 여기가 서산 시내에서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예. 한 12km? 예, 요 이제 바로 해미 IC가 있고. 네, 여기는 이제 예. 서해안 고속도로 해미 그렇습니다. IC. 예. 그런데 시내 빠져나오면서 보니까 그 사거리에 예. 대각선으로 저 횡단보도가 나 있더라고요. 그 서울에서는 대부분 이제 그렇게 바뀌었는데 예. 지방 도시에서 그건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예. 그걸 이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유용한데 왜 이거 그냥 안 할까? 글쎄 말이야. 그래서 지금 예. 한 7군데가 대각선 횡단보도 이렇게 넣고 뭐 굉장히 그 유용해요. 아, 그럼요. 예, 노란색 횡단보도도 지금 계속 눈에 시인성을 좀 잘 눈에 띄게 예. 아이들, 노약자들 또 어떤 그 안전을 좀 담보하는 차원에서 예. 그래서 지금 대각선 횡단보도 또 노란색 뭐 이런 그 교차로 같은데 횡단보도 이런 부분들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들 하시고. 그죠. 그거 큰 돈 드는 건 아닌데 아, 그렇죠. 사실 행정 잘 아는 사람이 행정을 할 때나 이게 눈에 띄는 것들이거든요. 굉장히 아주 저 좋아들 하셔요. 아주 제가 저 지방도시에서는 그런 거 별로 없어서 아주 저 재밌게 봤어요. 아, 예리하게 보셨네요. 아이고 뭐. 그건 그렇고 아까 우리 저 초록공원 이제 말씀 한참 했잖아요. 중앙호수공원에서. 근데 오면서 보니까 야당 플래카드 같은데 그 초록공원 무슨 저 반대한다고 막 붙여놨더라고요. 아니 공원 조성하는데 왜 반대하지? 아, 저도 참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반응들이 일부 있어서 그 야당 쪽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선동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더 하나 참 웃기는 거는 환경단체에서 이걸 반대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좀 황당하던데? 황당하죠, 한마디로. 이 녹색 나무를 더 심고 잔디광장을 만들고 이 푸르름, 이 탄소 중립, 알리백 여기에 이거 바로 한 발짝 앞서가는 부분인데 이걸 하지 말라고 반대한다는 게 논리도 말도 안 되고 차량들을 많이 뭐 도심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매연을 더 많이 뿜게 하고 해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선동이죠. 오른쪽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지금. 하여튼 이 중앙정부도 그렇고 이 지방정부도 이제 그런 정말 좀 합리적인 대안을 갖는 비판이면 뭐 그 수용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막 선동하는 수준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중앙정부만 힘들 게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너무 심하고요.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또 선거철 되고 하니까 지금부터 이슈화 시키고 뭔가 이미지 자꾸 떨어뜨리게 하려고 정치로 접근하니까 이게 참 답답하죠. 근데 저 그거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자기 무덤 파는구나. 이게 저 1년 반 후면은 그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제 광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 우리 서산 시민들이 판단하시겠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이게 필요한 일이었구나. 우리한테 얼마나 의미 있는 이거 중요한 일인지. 그 경부고속도로 반대할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걸 갖다가 글쎄 진행 안 시켰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파리 에펠탑도 얼마나 반대했었어요. 뭐 어쨌든 그런 상황 중에 하나가 또 서산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뭐 시간 지나면 다 해결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참 크게 뭐 신경 안 쓰고 또박또박 해야죠.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호서 좌영이라고 돼 있어요. 호서 좌영. 이게 병마절도사가 여기서 근무를 했습니까? 예전에 이제 내가 근무를 하시고 이제 호서 좌영으로 이제 또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행정권과 병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병마절도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충청남 도지사의 권한, 32사단장의 권한, 저쪽 충북 37사단장의 권한 이런 것들 전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행정과 병권을 하다 보니까 천주교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을 담당하니까 여기서 천주교 믿는 분들 다 잡혀오면 여기로 와서 여기서 치조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뭐 그런 아픈 역사도 있었죠. 그러네. 이순신 장군이 여기 근무한 게 그럼 저 안쪽입니까? 그렇죠. 이제 안에서 근무도 하고 물론 그때는 무슨 뭐 병마 절도사로 근무한 게 아니라 아마 군관이었겠지. 초급 군관이기 때문에 병사 중에 이제 그런 그 위치에서 일을 했겠죠. 우리 여기가 전부 다 쉽게 얘기하면 근무 터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으로 치면 중이나 대위쯤으로 근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전쟁 준비를 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여기 4일 동안 여기서 축제를 하면 어떤 축제들을 합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태종 대왕의 어떤 명에 의해서 이게 탄생이 됐어요. 1417년 태종 3년 때 이게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4년 걸려가지고 지어서 1421년에 축성이 완료가 됐는데 그때 태종대왕이 도비산에 강무를 왔다가 예전에 강무라고 한다면 군사훈련하는 거죠. 이 사냥 이걸 통해서 이제 훈련을 하는 거니까 그걸 하면서 여기 강무했던 그런 부분도 여기서 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타기라든가 그런 그 무술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 다양하게 여기서 놀 수 있는 그 재미난 놀이들이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병영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일반 무대도 다양하게 뭐 인기 가수들도 와서 또 민요도 부르기도 하고 저 어찌 보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런 부분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는 축제, 이 퓨전 축제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전에는 병영성 관련된 부분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계속 축제를 그렇게 해왔었어요. 이게 그 성 자체 존재 이유가
경영성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지금 우리가 진행해 오면서 그건 너무 그 부분만 하는 것은 안 좋다. 좀 넓히자. 넓혀가지고 천주교와 불교 또는 이런 종교적인 측면도 화합의 장고 예. 여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 뭐 어떤 그 공연, 연극 다양한 패턴의 노력을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많이 와서 뛰는 게 좋잖아요. 그래요. 예. 아이들이 좋아하는 EBS 그 교육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여기 와서 직접 현장에서 또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 부모님들 같이 오셔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EDM 파트라고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그 DJ 자키 유명한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 여기서 바로 하니까 젊은 층들이 뭐 완전히 뭐 엄청나더라고요. 열광하겠네. 열광하더라고요. 예, 이게 야외 무대가 되네. 야외 무대가 돼서.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다는 못하지만 가짓수도 많고 또 여기서 먹거리 같은 부분들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예. 지역 경제도 좀 살려나가고 다양한 그런 포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 예. 이게 그 중앙정부에서도 작년에도 와가지고 이 부분을 참 면밀하게 살펴보고 했는데 예. 굉장히 탑으로 이제 보신 거예요. 예. 하여튼 여기는 안 오면 후회한다는 예. 해미읍성 축제가 열릴 바로 그곳입니다. 예. 자, 여기 오시다 예. 보면 우리 뭐 IC 통과하시다가 아마 통과해서 오셨을 텐데 네. IC에서 잠깐이죠? 네, IC가 잠깐이잖아요. 근데 IC도 좀 새롭게 이 관문이지 않습니까? 서산의 예, 관문, 서산 IC하고 해미 IC도 평범한 일반 그 도로공사에서 만든 그런 모습으로 그냥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네. 서산의 어떤 그 정체성을 살려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여기 해미 IC 같으면 해미 진나문 모습으로 IC도 만들고 우리 저 앞에서 찍었던 저게 진나문이죠. 저런 모양으로 해미 IC는 그 톨게이트를 나오는 톨게이트를 서산 IC는 우리 서산에 해 뜨는 서산의 그 이니셔티브한 그런 그 모습을 형상화해가지고 일출 모습을 형상해서 그런 그 해 뜨는 모습도 같이 나오면서 전문가가 잘 만들어낸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또 만들고 관문부터 좀 달라질 겁니다 아마. 경주에 가면은 KTX 역에서 경주 시내로 들어갈 때 쫙 기아로 이렇게 큰 문 해놨잖아요. 호남 제일문 뭐 거기도 돼 있기도 호남 하고. 제일문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국제적인 도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성지가 있고 또 국제 크루즈가 뜨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우리가 해양 생태공원 또 만들어가는 작업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세계 5대 갯벌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보러 많이 올 테고 또 천수만도 보러 올 테고 해미읍성 축제도 보러 올 테고 어리굴젓 먹으러 오고 뭐 우럭 축제도 오고 뭐 등등 서산에 오는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천주교 순례객들 이런 많은 분들이 이런 그 우리 서산 찾게 될 텐데 우리의 얼굴인 관문에서부터 뭔가 좀 모습을 제대로 갖춰줘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그 특성화 작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사실은 알고 오지만 딱 그 서산 IC로 딱 꺾었다. 해미 IC로 딱 꺾었다 했는데 나타난 톨게이트가 그냥 밋밋한 어디서나 보는 톨게이트가 아니고 여기가 해미구나. 그렇죠. 여기가 서산이구나. 이걸 딱 알리는 첫인상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브랜딩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첫인상부터 각인을 좀 시켜주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고 가면서 입소문 나고 또 사진도 찍고 이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기도 하고 알려지기도 하고 서산은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 20전투 비행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행단 전투기가 뜨는 그 비행단을 이용해서 이제 민항이 뜨게 됩니다. 2028년도에 개항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공항도 가지고 있고 군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리 이제 그 서산 민항이 뜨게 되면 여기 뭐 서산, 태안, 당진, 예산, 홍성, 뭐 천안 일부 저쪽 뭐 평택 이남까지 아우르는 그분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일부분은 지금 서산 민항으로 시작을 하지만 국제 공항이 돼야 됩니다. 중국과도 최단거리에 있기도 하고 국제 도시니까 그래야 이 서산을 중심으로 이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 허리또막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배가 뜨고 또 비행기가 뜨고 철도가 들어와야 되고 고속 사통팔달 요지입니다. 철도도 또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이 서산 공항이 생기면 이 서산 민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거쳐가면서 충청 내륙철도 저쪽 뭐 신탄진 청양 뭐 이런 쪽 대전까지 그쪽 가는 그런 충청 내륙철도라든가 또 동서횡단철도 해서 우리 서산이 시발점이 돼요. 서산, 당진, 예산, 아산 뭐 천안까지 이렇게 충남 5개 시군 그다음에 충북으로 연결되잖아요. 충북에 이제 청주, 증평, 괴산 다시 이제 경북으로 연결되는데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울진 13개 지자체를 딱 하나로 아울렸는데 우리 서산이 출발점이 되고 물진에서 볼 때는 우리가 정착점이 되고 동서횡단철도네. 이제 그게
그게 지금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13개 지자체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 고성국 TV에서 우리 고 박사님께서도 예. 기회 되시면 이 필요성과 당위성과 시급성 그래요. 예. 우리가 동서로 지금 남북으로만 돼 있고 동서로는 잘 교류가 안 동서는 돼요. 안 됐잖아요. 예. 이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의 어떤 발전에 축이 되고 시발점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가 거기에 무슨 예타가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타로 지금 한다고 지금 하는데 예타가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사실은 길을 내줘야죠. 예타는 경제성만 따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경제성을 넘어선 국민 통합, 예. 문화적인 거, 예. 예, 이런 것까지를 다 국가 이게 균형 발전을 일어나야 숫자로 되잖아요. 표현하기 어려운 그렇습니다. 그런 요소들까지 감안하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이게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길이 연결돼야 우리가 인체에 동맥, 정맥이 있고 핏줄이 있다면 예. 실핏줄까지 다 연결돼야 우리가 건강 신체를 맞아요. 갖지 일부에만 핏줄 시장님,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아까 경부고속도로 말씀하셨는데 경부고속도로를 요즘에 예타 기준으로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아무도 못해. 예. 이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심지어 이번 동네에 어르신들 타고 가 버스 정류장에 어떤 정류장 그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정류장도 만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경제성 따져서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예. 예. 이거는 어떤 시민들의 국민들의 편의성 또 네. 공익성을 이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 자, 그런데 시장님 설명을 쭉 들으면은 이제 여기가 조선시대 태종이 직접 지시해서 지은 전략적 요충지, 예. 예, 군사상의 요충지. 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예. 보훈대상 받으셨다고요? 서산시가. 예. 예. 아, 예. 이 보훈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주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세계적으로도 10대 경제 대국이다. 10대 강국 순위 중에 6위 강국이 되고 군사 강국이고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피땀 흘리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희생하신 그럼요. 분들 예. 이분들의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6.25 전쟁 참전 유공자라든가 베트남 참전 유공자라든가 전쟁을 통해서 상위 군경이 됐다든가 그 배우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예우를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국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이게 좀 미흡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가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네. 지자체에서라도 좀 부족한 건 좀 채워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각종 보훈수당이라든가 참전유공수당이라든가 배우자 이 미망인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서산에 사시는 분들. 전국적으로 이제 제일 많은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6.25 참전유공자 중앙회장님이 서산시를 3번이나 오셔가지고 저한테 네. 뭐 감사패를 주시고 아하. 또 금년 3월에는 또 베트남 참전 유공자 이쪽 분들 여기 고엽제 이 전후에 여기에서 또 오셔가지고 예. 또 저한테 또 뭐 감사패를 가만히 주고 있어봐. 그랬는데 시장님, 제 선친이 6.25 학도병 참전 용사시고 예. 6.25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시고 고엽제로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고 외국자시네. 그러면 세 가지 다 하는데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제가 서산에 와서 이제 살면 예. 더 많은 다른 지역보다 그러면 더 많은 보훈 혜택을 서산시 차원에서 당장이라도 드려요. 오시면. 그렇구나. 우리는 예.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있는 분까지 책임을 못 지잖아요. 이 열악한 재정 때문에. 그러나 예. 우리 서산 시민이 되면 바로 여기에서 얼마를 살았던 이거 따지지 않고 예, 바로 우리 보훈 대상자로 그러시구나. 해가지고 지원을 해드립니다. 보훈가정 여러분, 이제 수도권에 사시다가 뭔가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기왕 그런 것을 하실 때는 서산을 오십시오. 영순위로 한번 오십시오. 검토를 해주세요. 예. 아, 그래서 예. 서산시가 보훈 대상을 받는 데까지. 예. 뭐 많이 저희는 그런 마음으로 네. 예우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자라나는 꿈나무 학생들한테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장님, 이게 시장이라는 자리가 선거로 뽑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걸 보면은 뭐 시민들이 다시 우리 이완섭 시장을 선택하실 거라고 짐작은 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얘기 듣고 여기 왔는데 시장이 바뀌었어. 예. 당이 바뀌었어. 예. 보훈은 무슨 해버리면 어떻게 돼?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이미 그렇게 지원해 주던 것을 예. 그걸 내린다면 아마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아하. 그 이미 드리던 것을 더 높일 수는 있어도 깎지는 어려워요. 깎기는 어렵죠. 그 명분도 안 현실적으로. 되고 그 깎는다면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됩니다.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요. 예.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냥 계속 하시면 그런 문제는 없지. 자, 이게 오늘 제가 그 중앙호수공원에서부터 해미읍성까지
뭐 정말 막힘없이 서산 시정에 대해서 쫙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공약으로 다 제시했던 것들입니까? 아, 예, 예. 제가 공약을 예. 110가지를 공약을 했어요. 좀 많다면 굉장히 많은 2년 전 부분인데, 선거 때. 예, 예. 바로 110가지를 해가지고 지금 한 53%를 넘게 지금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프로테이지로 나와 있고, 임기가 절반쯤 넘었는데 예, 공약도 절반 정도 했습니다. 넘게.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많이 이렇게 줄다름 치고 있는데, 예. 저는 뭐 시민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안 지킬 약속을 한다면 그건 약속이 아니죠. 저는 100% 다 지킬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고요. 네.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이제 시민들께서 힘을 보태주시고 한다면 충분히 뭐 가능하지 않겠느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못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네. 우리가 의지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서산 시민들이 그렇게 2년 전 공약한 거 절반 이상 53% 지금 달성했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100% 달성하겠다. 이런 거를 시민들께서 좀 아셔야 될 텐데. 예, 뭐 저기 당연히 뭐 알게 되시리라 믿고요. 네. 매니페스토 이제 그 있잖아요. 네, 매니페스토. 이 선거지구로서는 가장 또 관심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또 제일 신경 쓰이는 예, 기구예요. 예, 예. 그 부분에서 지금 또 최우수상을 또 받았어요. 매니페스토 대상도 받으셨어요. 예, 일자리 측면이라든가. 안녕하세요. 고용환경.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고용환경이라든가 일자리나 고용환경 이런 측면에서 또 최우수상을 또 받고 그랬습니다. 제가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시장 먼저 할 때는 우수상만 2번 받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최우수상 아하. 1등상을 받아서 예. 뭐 이런 것들이 뭐 시민들도 알려질 것이고 그리고 그걸 알려진다기보다는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냥 꾸준히 하는 거죠. 1등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1등한 비결이 뭐 있어요?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저는 뭐 시민들과 한 약속은 빌공짜가 아니라 약속이라는 건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는 모습 그리고 저는 뭐 정말 저를 뽑아주신 시민들이 제가 많이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뽑아주셨잖아요. 네. 얼마나 제가 고맙겠습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시민들한테 보답하는 길은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리고 성과를 내는 모습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서산이가 달라지는 모습 아하.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부터 서산이가 변하고 있다. 아하. 이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게 최고 베스트죠.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 방향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예, 서산시 이완섭 시장과 중앙호수공원 그리고 해미읍성에서 쭉 서산시에 대한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성과로 얘기하겠다. 이제 이런 뭐 굉장한 각오와 또 자신감을 갖고 계십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실래요?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항상 저를 믿고 많은 응원해 주시고 큰 힘을 보태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니만큼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주신다면 더더욱 시너지 효과를 얻으면서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서산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다가오는 추석 명절 아주 뜻깊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서산에서 이완섭 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그 10월 2일부터 5일 메모해 놓으세요. 안 보면 후회한다는 서산 해미읍성축제 여러분들 꼭 시간 내셔서 아이들하고 손잡고 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서산시 이완섭 시장과의 지자체 투어 박수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